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금천구 연인 살해 사건에 대해 사회 일부 백승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 기자. 지구대를 나온 뒤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건 전체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두 사람은 동거 관계가 아닌 이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 발생은 어제 오전 5시 37분쯤 이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 라면서 경찰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여성이 있는 PC방으로 남성이 상가 앞으로 오면서 온 게 발단이 됐는데요. 이 두 사람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갔고 남성은 오전 6시 12분쯤 먼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50분 뒤인 오전 7시 7분쯤 이 지구대로 나온 여성은 본인의 차가 세워져 있던 PC방 상가 주차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10분 뒤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에게 참변을 당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 뒤에 남성은 여성을 태워서 8시간 가까이 도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혹시 동선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이제 피습 상황이 이후에는 처음에는 이 병원에 가려고 했다고 남성이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흥 사거리 병원으로 가려다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일산 백병원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사이에 여성이 숨진 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파주로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없었고 잠을 못 자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로 최초 신고가 접수된 사건 발생 3시간 20분이 지난 뒤였는데 이게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이 주차장 혈흔을 보고 상가 관리인이 뒤늦게 신고를 한 건데 경찰은 이렇게 신고가 늦어지면서 오후 3시 25분쯤이 돼서야 남성의 집 근처에서 남성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범행 당시의 CCTV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목격자가 2명이나 있었던 겁니다. 최초 신고가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같이 한번 CCTV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뒤에 여성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데요. 쓰러진 여성을 차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민 두 명이 그 옆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닥에 피도 있고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잠시 이 피의자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대로 현장을 떠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이 목격자들에게 이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려던 중이라고 변명을 했고 여자친구가 임산부다. 내 차로 가는 게 더 빠르다라고 거짓말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에는 목격자들이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하면서 최초 신고 접수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풀어주고서 이 10분 만에 이 범행이 일어난 것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범죄 위험 점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쉽게 범죄 위험 점검표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찰 일선으로 이제 신고가 접수돼서 이제 피의자나 피해자가 갔을 때 범죄 위험성을 판단하는 점검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험성 판단은 없음부터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경찰은 이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낮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경찰청은 원래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보다 세밀한 대응을 위해서 기존 16개 문항을 28개로 늘려 지난 월요일,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일선 경찰에 배포를 한 점검표인데 불과 4일 만에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남성이 보복살인을 저지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의 경우 체포나 구속, 유치장 유치의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허술한 점검표에 의해서 후속 조치마저 구멍 뚫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행으로 신고된 만큼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유치장 유치를 포함해 강제 분리부터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